관련 기사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금을 사라, 반도체를 사라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추석 당일입니다. 그런데 옆 나라 일본 증시 주가 보니까 왜 하필 오늘이 추석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니케이가 4% 넘게 폭등하게 된 이유를 포함해서 오늘의 경제 소식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본 증시 폭등. 우리가 쉬는 동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본 증시가 4%나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2%나 올라가고 있죠. 다만 일본만의 호재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장이 열렸더라도 뭐 그렇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어떤 호재가 나왔나 봤더니 다카이치 사나이 전 일본 경제안보 담당상이 차기 총리가 유력해졌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여잔데요. 만약에 되면은 첫 번째 여자 총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아베노믹스를 지지해 왔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로금리 마이너스 0.1% 금리를 이어나가다가 최근에 0.5%까지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 말 그대로 금리 올리는 걸 중단하고 정부가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본 증시가 크게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일본이 아주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30년을 하는 동안 아베노믹스를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1년간 일본 증시가 50%나 올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되면은 그 과거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다카이치는 누구일까요? 일단 다카이치 사나이는 일본의 보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여자고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라서 앞으로 일본 증시는 상승, 다만 돈을 풀게 되면은 엔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갑자기 엔화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다만 외교 쪽은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아질 수 있겠는데요. 대중국 강경 입장이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랑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당선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극우는 맞고 극우 쪽으로 얼마나 치우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AI 거품론은 계속 등장 중.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리서치 회사에 따르면 지금 오픈 AI의 가치는 무려 700조 원 수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고평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거 버블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한 달 전쯤 샘 올트먼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투자자들이 조금은 흥분한 것 같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구글처럼 AI 검색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AI 때문에 생활이 확실하게 바뀌고 있죠. 일자리도 확실하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저 기릿이 일할 때도 이제 AI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이거 쉽지 않아요. 확실히 이제 그 일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걸 느끼고 있는데 아마도 기름들도 느끼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AI 거품론은 계속 등장하면서 또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당분간은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 뭐 공상과학 영화처럼 진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는 AI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8월 실업률이 4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며 기업들이 AI로 인간의 업무를 대체를 하다 보니 사람이 실제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AI가 좀 멍청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으니까 진짜 5년 뒤인 2030년,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실업자가 많아지고 AI가 하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봐도 왼쪽에는 요 그림 있죠. AI가 그린 겁니다. 시간은 한 20초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하는 걸 아직도 잘 못 잡아내긴 합니다. 참고로 요 캐릭터 이름이 다우거든요. 요 캐릭터의 특징은 눈 쪽에 여 주황색 관점이 있고 반대쪽 발에 주황색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쪽은 원래 이 꼬리색과 이런 것처럼 검은색이어야 되거든요. 요런 것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못 잡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요런 그림 퀄리티를 보면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갈수록 사라지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러스트레이터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수 있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다시 이런 소식이 나타났네요. 소라가 난리라는 소식. 먹는 소라일까요? 아니겠죠. 오픈AI가 소라 어플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소라2, 예전에 그 영상 만들던 AI 기억나시나요? 그게 소라1이었는데 이제 소라2가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소라 어플을 출시했다는 소식.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러한 괴물,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여행하는 모습, 사막에서 서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는 AI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공개된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 평가를 들어보니까 진짜 난리라고 해요. 영상 콘텐츠 창작자들의 실력이 이제는 그림 실력, 편집 실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뽑아내는 건 다 똑같으니까, 좀 과장되게 말해서 내가 그린 것보다 얘네가 그리는 게 더 잘 그리니까 이제는 그런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 아이디어 싸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 이렇게도 본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시피 AI가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실제로 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번 연휴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앞으로 한 10년 뒤에 과연 내 직업은 괜찮을까?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컸을 때는 어떤 직업이 대세일까? 어떤 직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바로 또 돈 버는 주식 투자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노는 동안 사상 최고치 경신.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이죠.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써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셧다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달러보다 코인이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러한 심리가 나타나면서 코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입니다. 자, 이 와중에 조금 나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 보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도 하겠구나, 만약에 나중에 조정이 실제로 나타나면은 이러한 이유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미국 증시가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한 전문가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을 찾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이와 동시에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거는 뭔가가 잘못됐다,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보통 금값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주식 쪽에서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겠냐, 이러한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도 깠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도 이미 상승 채널을 이탈했고 조금 더 과열됐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이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증시도 덩달아 하락하게 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 팔고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 또 하나의 의견일 뿐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포모 때문에 몰빵하지 말고, 지금 이제 기르분들 머릿속에는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모에 너무 시달리지 말고 이제 언제든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몰빵하지 말고 분산해서 투자해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추석 끝나면 주가 오르냐?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당연히 오르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우리는 행복한 금요일을 보낼 수 있겠죠.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그러한 무빙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아마 보합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봤을 때 일단 2000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25년 동안 추석 이후에 증시는 보통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일주일간 평균 0.5%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걱정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3분기 실적 시즌 어떤 친구가 서프라이즈를 낼지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그리고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 친구를 보라고 조언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세 가지 APR, 삼성중공업, 한솔케미칼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삼성중공업은 마스가 기대감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APR은 글로벌 뷰티로 가파른 성장세 기대감,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기대감과 2차전지 기대감이 공존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차트를 보면은 엄청난 차트입니다. APR 주봉 보면은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한솔케미칼도 난리가 난 모습이죠. 3분기 시즌에도 한 번 더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ETF를 찾는다면은 포모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사고 싶다면은 ETF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ETF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유명한 거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더라고요. 이 친구의 장점은 하이닉스와 삼전의 비중이 50%입니다. 50%.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 장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산다면은 이거 사면은 초과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대형주 상승 이후에는 뭐가 나오죠? 소형주의 시간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난 소형주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이 대형주 장세가 곧 끝날 것 같아. 혹은 나는 이미 삼전과 닉스를 충분히 들고 있어. 만약 그렇다면은 솔 AI 반도체 소부장 ETF 이 친구를 체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빈집 타격을 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하나도 없다면은 진짜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만 딱 빼서 반도체 ETF는 들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진짜 공부해서 조정받은 친구들을 줍줍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도 ETF 들고 있어서 포모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녀분들이 추석 용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돈을 주식 투자에 좀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관련 기사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금을 사라, 반도체를 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앞으로 한 몇 개월, 1년 뒤, 이 정도만 보고 사는 섹터지. 사실 아이들 계좌에 넣을 거면 한 10년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하지만 적은 돈을 아이 계좌에 넣어놓고 나중에 등록금 낼 때 한번 까봤더니, 이 정도면 등록금은 무슨 유학도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 반도체, 이런 것들은 10년 넘게 투자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이죠. 내년까지는 당연히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하락 사이클을 탈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사라는 거냐? 저기리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10년간 주식을 사서 들고 간다면은 30%는 미국 지수 ETF 기본 깔고 가야겠죠. 그리고 20%는 바로 이겁니다. 아크 인베스트 ETF 요거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배짜리 그런 거 아니에요. 1배짜리입니다. 참고로 이 아크 인베스트는 성장주의 대가인 이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0년 뒤에는 미국 지수보다는 더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0%를 미국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5개 섹터에 분산을 해놓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SMR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오는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현재 저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할 텐데 SMR 시대는 분명 올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이거는 약간 공상과학 쪽이 가까울 수 있지만 핵융합 쪽도 충분히 10년 뒤에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몇천 프로의 수익률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같은 섹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10년간 계속 성장할 로봇, 자율주행, 피지컬 AI 쪽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AR, VR 아직까지는 개화하지 않았지만 10년 뒤에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모두가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오히려 안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드론 UAM 이쪽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굳이 아일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노후를 위해서 10년간 투자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도 이런 섹터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한국보다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을 전부 다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혹시나 이거 말고 더 유명한 섹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오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